여기는 인천국제공항. 이번 여행은 에어차이나 항공을 이용해 베이징을 경유해서 로마로 떠납니다. 안정적인 이륙 후 저녁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귀여운 팬더가 그려져 있습니다. 메뉴는 생선과 닭고기 중 닭고기를 골라봤어요. 묘하게 깊은 향신료의 중화 소스와 닭고기 조합이 좋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디저트로는 용 모양 화과자가 나왔는데요. 속에는 팥이 들어있지만 허브를 갈아 넣은 듯 되게 화한 느낌이어서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로마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공항 철도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Connect your ticket. Se non mi portavi quattro camere, poi quello là. 이번 숙소는 가격도 저렴했고 리뷰가 썩 좋지는 않아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 방이 생각보다 넓고 괜찮았어요. 다만 소파와 의자는 얼룩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아침 일찍 찾아간 곳은 바로 트레비 분수인데요. 호텔에서 걸어서 20분 거리로 좀 걸어야 했어요. 트레비 분수는 로마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오전, 낮, 밤, 3번 다 방문해봤습니다.
트레비 분수는 18세기에 완성된 바로크 양식의 걸작으로 중앙에는 바다의 신 넵튠이 조각되어 있고 그 양옆에는 물의 힘을 상징하는 말과 신들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게다가 영화 팬이라면 다들 아실 만한 로마의 휴일, 돌체비타 같은 명작 영화의 명장면들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됐습니다. 그만큼 분수의 조각과 색감이 영화처럼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꼭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등을 돌리고 동전을 던지는 것. 다시 로마에 오게 된다는 전설 때문인데요. 저도 잊지 않고 하나 던져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스페인 광장과 계단. 트레비 분수에서 걸어서 9분 거리로 매우 가깝습니다. 오전과 낮 두 번에 걸쳐 들렸는데요. 이곳도 확실히 낮에는 햇빛이 더 잘 들어서 분위기가 훨씬 밝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스페인이 들어간 이름을 듣고 로마인데 왜 스페인이지 하는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광장 근처에 스페인 대사관이 자리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광장 중앙에는 바로크 양식의 바르카차 분수가 있는데요. 이 분수는 17세기 로마 시민들에게 공공 식수대 역할을 했다고 해요. 판테온은 원래 입장료가 8,000원 정도인데요. 방문한 날은 매달 첫 번째 일요일. 운 좋게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아직 입장 시간 전이라 잠도 깰 겸 판테논에서 5분 정도 걸어서 에스프레소 마니아들이 꼭 들른다는 산트 유스타치오에 갔습니다. 테라스 자리에 앉아서 마시면 자리값이 추가되기 때문에 현지인들처럼 저도 바에서 빠르게 마시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커피 메뉴 중에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그란 카페 스페치알레를 주문했는데요. 비밀스러운 블렌드와 추출 방식으로 유명한 스페셜 에스프레소라고 해요. 결제를 마치고 바리스타에게 영수증을 건네면 설탕을 넣을지 말지를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설탕 없이 커피 본연의 맛으로 시켜봤습니다. 사실 저는 에스프레소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어요. 여태 마셨던 에스프레소는 그냥 쓰기만 하고 입안을 답답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유스타치오의 에스프레소는 전혀 달랐습니다.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쓴맛이 거의 없고 부드러운 깊은 풍미가 입안을 감돌았어요. 특히 부드러운 거품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운 에스프레소 가게였어서 기념품으로 아라비카 100% 원두를 구매해 갔습니다. 나중에 여행이 끝난 후 한국에 돌아가서 이 원두로 커피를 만들어 봤는데 맛과 향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이 사올 걸 후회했답니다. 카페인도 든든히 충전했겠다. 이제 다시 판테온으로 향했어요. 판테온은 고대 로마의 건축물 중 하나로 무려 2000년 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인 기원 후 12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천장 한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마치 신성한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원래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었지만 지금은 가톨릭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라파엘로의 무덤도 있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로마에서의 찻길을 먹으러 갑니다. 판테온 앞에 독특한 비주얼의 정육점이 있어서 방문했어요. 저희는 이곳에서 포카치아를 사 먹어봤는데요.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시스템이라 꽤 비쌌습니다. 맛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평범했는데요. 아무래도 관광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곳이라 그런 것 같지만 독특한 매장 분위기만큼은 확실히 재밌었습니다.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뒤 입가심경 또 다른 곳에 유명한 에스프레소를 맛보기로 했어요. 입구와 출구 공간이 따로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이 바로 결제를 위한 입구였어요.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바리스타에게 건네면 커피를 받을 수 있는데 오후 12시쯤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부 공간이 협소하더라고요. 겨우겨우 주문을 마치고 드디어 에스프레소를 받아봤는데요. 산트 유스타치오의 에스프레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크레마가 적은 편이었어요. 우선 설탕 없이 한 모금 마셔봤는데 부드러움은 좀 덜하고 쓴맛과 로스팅 향이 강한 묵직한 바디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확실히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 편이 훨씬 낫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산트 유스타치오의 에스프레소가 훨씬 제 취향에 잘 맞았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나니 로마 여행 첫날에 젤라또도 빠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1890년에 문을 연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젤라또 가게 지올리티 젤라또를 방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대에서 결제 후 영수증을 직원분께 드려서 주문했습니다. 저는 수박 젤라또와 피스타치오 젤라또를 골랐는데요. 피스타치오는 특유한 고소한 향도 약하고 질감도 좀 밋밋해서 기대에 못 미쳤어요. 반면 수박 젤라또는 샤베트처럼 산뜻하고 수박 씨를 표현한 초콜릿 덕분에 재미있는 식감이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목적지는 성천사성, 걸어서 약 20분 정도 거리인데요.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나보나 광장에 잠시 들렸어요. 나보나 광장은 원래 고대 로마 시대에 경기장이 있던 자리였다고 해요. 지금은 거리 공연과 노천 카페, 멋진 분수로 가득한 활기찬 공간입니다. 성천사성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묘소로 지어진 곳인데요. 중세 이후로는 요새, 감옥, 교황의 피난처로 사용되며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물이에요.
성천사성 입장권은 16유로. 하지만 첫 번째 일요일이라서 이곳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중세 시절 교황이 위급할 때 머물렀던 방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진 않지만 오래된 벽화와 가구들이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게 해줍니다. 꼭대기에는 대천사 미카엘상이 서 있는데요. 6세기 말 흑사병이 끝날 무렵 하늘에서 미카엘이 칼을 거두는 환영이 나타났고 그 기적을 기념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일화로 성의 이름도 천사의 성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프레스코화들은 종교적 주제를 담고 있는데 교황의 권위와 신성함을 강조하며 천사와 성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베레 강을 건너 이탈리아의 성수동이라고 불리는 트라스테베레 지역으로 이동해봅니다. 가는 길에 뭔가 이상하게 붐비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날이 바로 세계 3대 사이클 대회 중 하나인 지로 디탈리아의 최종 21단계가 열리던 날. 게다가 마지막 날이라 특별히 바티칸 시국 내부 정원을 자전거로 통과한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해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바티칸과 로마 시내를 질주했던 그 길을 우연히 함께 지나쳤다는 점이 신기했답니다. 로마의 테베레 강을 따라 걷다 보니 타이버 섬 하나가 보여요. 질병을 치료하는 신 아이스쿨라피우스를 모신 사원이 있던 자리에 가봤는데요. 지금도 섬 한가운데에 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좁은 골목골목마다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어 로컬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동네예요. 요즘 로마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라 저녁 시간에 특히 인기가 많답니다. 트라스테베레는 중심 관광지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서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정통 파스타 맛집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어요. 음료는 생수와 화이트 와인 글라스, 아페롤 스프리츠를 주문했는데요. 스프리츠는 이탈리아에서 정말 인기 있는 칵테일 음료예요. 특히 아페롤 스프리츠는 오렌지 향이 나는 쌉쌀한 맛을 아페롤을 베이스로 상큼하면서도 청량한 맛을 더해서 더운 날씨에 입맛을 돋구기에 좋았습니다. 주문한 까르보나라 파스타가 나왔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파스타가 바로 까르보나라였는데요. 톤나렐리는 약간 두툼하고 쫄깃한 스파게티 면의 일종으로 납작하면서도 둥근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까르보나라 하면 크림 파스타를 떠올리시지만 이탈리아의 오리지널 까르보나라는 계란, 페코리노 치즈, 관찰레, 후추로 만든 소스를 사용해요. 크림 없이도 꾸덕하고 찐득하며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고 면도 약간 덜 익은 우동 같은 쫄깃한 식감이 느껴졌는데요. 한국의 크림 파스타보다 더 제 취향에 딱 맞았답니다. 게다가 바삭하게 튀겨진 관찰레가 식감에 완벽한 포인트를 더해줬어요. 다만 관찰레가 꽤 짜고 전반적으로 기름진 편이라 한국인한테는 호불호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라비올리는 보통 두툼한 밀가루 반죽 안에 치즈나 채소, 고기 등 다양한 속재료가 들어간 만두 같은 파스타를 뜻하고, 포모도로는 토마토를 의미합니다. 신선한 바질, 토마토의 상큼함과 적당한 산미가 아까 먹었던 까르보나라의 느끼함을 싹 가시게 해줘서 두 메뉴를 함께 먹기에 정말 잘 어울렸어요. 커피에 적신 쿠키와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크림, 그리고 카카오 가루가 어우러진 달콤한 케이크인데요. 사각형이 아닌 별 모양으로 담겨있네요. 숟가락으로 쓱 떠먹어보니 더위사냥 아이스크림 맛이 약간 나면서 촉촉한 커피 향과 수분기 있는 크림의 부드러움이 머리끝까지 아드레날린을 자극한 느낌이었어요. Il perdono dei nostri peccati. E che possiamo trovare il Vangelo della ascensione del Signore nostro Gesù Cristo. E per questo 성당을 둘러본 후 근처의 에노테카 트레스테벨의 테라스석에 앉았습니다. 페로니 맥주 한 병과 프란치아 코르타 한 잔을 주문해서 트라스테벨의 골목의 낭만을 즐겼어요. 이미 배가 많이 부르지만 최대한 많은 음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근처에 있는 유명한 로마 피자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1960년에 문을 연 아이 마르미, 로마 현지인 사이에선 대리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름의 유래는 피자를 굽고 준비하는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에서 나왔다고 해요. 로마의 올드한 피자리아에서는 피자가 나오기 전에 호박꽃 튀김을 거의 필수처럼 주문한다고 해서 저도 주문해봤습니다. 호박꽃 안에 치즈 등이 들어있는데요. 이곳의 호박꽃 튀김은 기름에 푹 적신 튀김 반죽 맛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현지인들은 보통 1인 1피자를 주문하길래 저희는 단순한 토핑인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로마식 마르게리타, 그리고 햄, 아티초크, 버섯, 올리브, 계란 등 토핑이 풍성하게 올라간 카프리초사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나폴리 피자는 도우가 두툼하고 폭신하며 가장자리가 빵처럼 불어오르는데, 로마 피자는 훨씬 얇고 구워진 표면이 바삭하거나 쫄깃한 스타일이죠. 처음 먹었을 땐 내가 알던 피자랑 좀 다른데 싶은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이 집 피자는 바삭하지 않아서 제 취향에 안 맞았는데요. 가게 안과 테라스 쪽을 보니까 관광객은 거의 없고 로마 사람들로만 빈틈없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여기는 진짜 현지인 맛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핑이 많이 올려져 있지는 않지만 커다란 피자 가격이 8유로에서 13유로 정도라 외식 물가가 높은 로마에서 배부르게 먹기엔 꽤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경을 보러 판테온까지 20분을 걸었는데, 가는 길에 처음 보는 고대 유적지가 공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 고대 신전 유적지이자 광장입니다. 별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도 긴 역사를 가진 유적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로마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곳은 이탈리아 통일과 독립을 기념하는 대형 기념관이에요.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기념관이라고도 불리며 이탈리아 최초의 왕을 기리는 곳입니다. Tower. This is the Colleen Small. 콜로세움은 로마에 있는 고대 원형 경기장으로 기원 후 8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주로 검투사 경기, 동물 사냥, 모의 해전 등 대중 오락을 위해 사용되었는데요. 저는 내부 관람 예약도 해둬서 이번 이탈리아 여행 마지막 날에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콜로세움까지 걸으면서 오늘 배불리 먹었던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콘텐츠도 역사도 배도 가득 채운 로마 첫날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가 푹 쉬었답니다. 다양한 유적지와 먹거리로 가득했던 이탈리아 로마 여행의 첫날. 로마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영화 로마의 휴일 속 장면들인데요. 직접 그 촬영지였던 유적지를 걸어보니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마셔본 2잔의 에스프레소는 부드럽고 깊은 맛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순간 흑백 영화였던 로마의 휴일의 한 장면처럼 트레비 분수 앞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낭만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 스타일로 AI 그림을 생성해 봤는데요. 4가지 그림 모두 흑백 톤 속에 트레비 분수의 에메랄드빛 물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재미있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중에 구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오른쪽 상단 그림을 업스케일링 시켰고, 제가 실제로 마신 건 2 종류의 에스프레소라는 점에서 그림 속 에스프레소를 2잔으로 만들어 완성했습니다.